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구호팀이 현지에 속속 도착해 구조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도로가 끊기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해왔던 만큼 새 전략 무기를 선보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핵심인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를 달리던 음주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가 하면 변압기를 들이받아 일대 상가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도로공사 직원이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번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이미 12,000명을 넘은 가운데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작업을 하지만 팬케이크처럼 폭삭 무너진 대붕괴로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84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엄습한 현장입니다. 건물이 대부분 폭삭 주저앉아 언뜻 보면 쓰레기 하치장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한 자재로 건축돼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입니다. 구조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붕괴 자체가 너무 심해 구조와 수색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작업을 하지만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72시간 시간과의 싸움, 이른바 골든타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은 사망자를 임시 안치한 체육관에서 지진으로 숨진 예비신부를 발견하고 껴안고 망연자실합니다. 28 Nisan'da düğünümüz vardı. 2023 yılının 28 Nisan'ında düğünümüz vardı. Ama kısmet olmadı. 규모 7.8과 7.5의 연쇄 강진에다가 강력한 여진이 수없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해서 신원하기는 물론 처리 자체가 öreğul 정도입니다. 그나마 장례라도 치르는 것은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Mustafa Sönmez, Maraş merkezde enkazdan çıkarılarak getirildi. Kendi imkanlarımızla, akrabalarımızın yardımıyla kendisini enkazdan çıkarıp getirdik buraya. Üzgünüz.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14%, 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가능성은 30%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이전과 달리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의 최대 2%에서 6%로 올려잡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진 피해가 큰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구호 물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구호 물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막히면서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한 어린이가 무사히 구조되자 구조대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하얀 헬멧이란 이름의 민간 구조대가 수색과 구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ولكن الآليات المتوفرة بين يدي فرق الدفاع المدني المعدات هي صراحة غير كافية حتى ينجز العمل بشكل سريع وحتى نسحب العالقين من تحت الأنقاض بشكل سريع.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구호 물자가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던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의 바브 알하와 국경 통제소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경 통제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주변 도로가 파손돼 구호 물자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 쪽으로 구호 물자를 보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ithout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without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without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this is violation. Very simple.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의 90%는 바브 알하와 국경 통제소로 들어오던 구호 물자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2년간의 내전 피해에 최악의 지진 재난, 거기에 더해 물자 공급 중단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원조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 이상이 구조대를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서면서 모처럼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큰 구조 인력을 보낸 곳은 역시 이웃 사촌인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연합 EU 19개 회원국은 27개의 수색 구조팀과 의료팀을 지원했습니다. 구조대원만 1,100명이 넘고 구조견 70마리도 동원됐습니다. Die Region, in der wir uns dann gleich befinden werden, ist wirklich im Moment sehr, sehr stark vernachlässigt und es ist soweit den ersten Berichten wirklich überall nur Trümmer. 강대국 미국은 각각 7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수색 구조팀을 급파했습니다. 일본은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했고 중국은 구조팀을 포함해 74억 원 상당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We are doing what we can to provide support. We're in touch with the authorities in both Syria and Turkey, and specifically we are in the process of sending 77 search and rescue experts to Turkey.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구호 활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양국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구조대 수십 명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배치된 군인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돕고 있다고 밝히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튀르키예와 앙숙 관계인 그리스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모처럼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해외 긴급 구호대도 튀르키예에 도착해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지진 피해가 심한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쯤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수송기에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일 파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을 대상으로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한국국제협력단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진 피해가 큰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 계획은 다른 나라 긴급구호대나 유엔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튀르키예 측에 긴급 구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현장은 지진 발생 만 이틀이 지나 인명구조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수색과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요청에 따라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는데 정부는 지진 피해 현장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이나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강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여론이 확산하는 튀르키예에서 트위터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인터넷 모니터 업체 네블록스는 현지 시각 8일 트위터를 통해 튀르키예 대부분의 통신과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트위터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도 튀르키예 내 트위터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AFP는 튀르키예 경찰이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SNS 이용자 18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정부의 구조 작업이 느리고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선보였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 건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례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참석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 효과를 노리기 위해 열병식을 심야에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북한이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 체계를 공개했느냐입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해왔는데 새해 첫날부터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선전했던 초대형 방사포나 무인기 등을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SLBM과 잠수함이 좀 아직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작년에 서울항공에 침범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장난감과 같은 그런 무인기가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무인기를 공개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은 시차를 두고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열병식의 자세한 모습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 앞서 진행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준비태세 완비 등을 강조했는데 열병식 메시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해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의 날을 세우면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돼도 좋으니까 탄핵해보겠다. 민주당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주말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해보고 어떻게든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 해를 끼치려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헌법 정신, 국가의 안전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 하에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장관은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2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략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체계의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사유의 적법성을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요건이 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헌재가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 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주변에 있던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입장문만 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안부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직무가 정지되는 이 장관의 공백을 대신할 차관 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때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참모를 이른바 실세형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는 단서를 달고 실세형 차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곧바로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의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탄핵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수본이 그동안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발표된 안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에 모르쇠로 일관한 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탄핵 추진이라며 맞섰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짓거리지 마십시오. 여야는 또 각각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끝이 없다고 직격했고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뭐 이런 거 있겠죠. 계속 하나 하면 하나 나오고 하나 하면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검사정보공개법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충돌이 거듭되면서 여야의 극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이례적으로 많지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도움을 줬다고 보기 어려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저녁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해 도피 생활을 도와온 혐의를 받는데 그제 아침 국내로 강제 소환됐습니다.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쌍방울 관계자 12명을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지난 2021년 10월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이후 윤리경영실 소속 차장 A씨가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소속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제가 되는 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성장 드라마 반올림을 시작으로 성균관 스캔들, 육룡이 나르샤 등 안방극장 인기몰이를 이어온 배우 유아인 씨. 2015년 영화 베테랑으로 천만 배우 반열에 오른 데 이어 어이가 없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도 밟으며 연기파 대세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우선 유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유 씨의 채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아인 씨 소속사는 경찰 조사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모든 조사에 협조하고 문제가 되는 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앞서 배우 하정우 씨도 재작년 프로포폴을 10차례 넘게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은 유 씨 채모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 씨를 소환해 상습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고령 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40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갑자기 들이닥친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직원은 고장난 화물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옆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면서 사고차가 갓길까지 튕겨나가 직원을 덮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포항 영일대 근처에선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변압기 2대 등을 들이받고 멈췄는데 동승자 1명이 다쳤고 주변 상가 270여 곳에 전기 공급이 한동안 끊겼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합니다. 서울에선 합정역 교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바로 옆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남성이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학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 부모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입이 통제된 집 앞, 어린이용 자전거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남자 어린이가 친아버지와 을부더머니, 동생 2명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119에 신고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 구석구석에서 멍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아이가 학대를 받다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애초 부모는 아이가 자해의 상처가 생긴 거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산만한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시신을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고 추운 날 얇은 옷만 걸친 아이가 혼자 밖을 배회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숨진 어린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유학을 준비하며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도 나오지 않아 교육당국의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할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아동과 어머니를 함께 학교에 방문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왔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숨진 아동의 동생들을 시설에 분리 조치한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어선 청보호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 지 엿새째입니다. 구조당국은 청보호를 물살이 비교적 약한 곳으로 옮긴 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해양경찰은 선내 정밀 수색 이후 선체를 목포로 옮겨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12km 떨어진 전남 신안군 소허사도 해상입니다. 뒤집힌 어선 청보호와 크레인을 고정하는 화물 고정벨트 연결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허사도와 730m 떨어진 지점으로 수심이 3.8m밖에 되지 않아 선박 일부분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악천후와 사투를 벌인 해양경찰은 청보호를 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체 고박 상태를 보강하고 원복 및 배수 등 사전 조치를 거쳐 크레인 바지선 안착 또는 교류 A라는 방법으로 목포 소재 조선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이 수중수색을 통해 선내 침실과 취사장, 기관실 등을 확인했지만 부유물이 많은 어류 보관 창고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황. 실종자 가족들은 화물칸에라도 실종자들이 남아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화물칸 쪽에 줄이랑 그 부유물이 너무 많아서 그쪽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배에만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해양경찰은 바로 세운 청보호에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선내 정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인양된 선체가 목포로 옮겨지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됩니다. 이 사안이 5분이라는 분이 사망하셨고 4분이라는 분이 실종이 되셨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사실 규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들이 배를 이탈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고 지점에서 최대 72km까지 범위를 넓혀 해양 수색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3월 중순만큼이나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말썽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에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늦은 오후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북서 내륙, 강원 남부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남해안에도 최고 4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1mm 안팎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나 눈은 내일 오후에는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5도, 대전은 영하 3.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12도, 부산 11도 등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충청 이남에는 비가,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진 발생 사흘째인 8일 지진 사망자가 9천여 명, 또 부상자가 5만 2천여 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 수치가 2,9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를 토대로 두 나라를 합친 사망자가 12,000여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튀르키예인은 1,5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9,000km 떨어진 고국의 지진 소식에 비통해하면서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제한 튀르키예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먼 한국에서 대지진이 덮친 조국을 걱정하는 튀르키예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도 앙카라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메르베 괭맨 씨는 지진 소식을 들은 뒤로 통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튀르키예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도 불이 났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대화 수백 개가 쌓이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도 모입니다. 휴대폰만 계속 확인하고 이거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좋은 정보나 이거 전달할 게 있으면 여기 사는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서 정신 차려야겠다 하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남자친구는 구호 작업을 위해 지진이 발생한 현장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을 담은 1분짜리 영상 한두 개를 보내는데 4시간이 걸릴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잘 돕기를 바라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뒤섞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고 거기 현재 있는 친구들, 지인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보내기에는 좀 걱정스럽긴 한데 또 도움이 갔으면 해서. 데프네 딘자이 씨도 지진 소식을 처음 들은 순간이 생생합니다. 첫 번째 강진 이후 부랴부랴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뒤에 있던 동생이 또 흔들린다고 소리 지른 뒤 영상은 멈췄습니다. 두 번째 강진이 찾아온 겁니다.
통신이 끊긴 몇 분 동안 딘자이 씨의 심장도 멎는 듯했습니다. 영상통화도 잠시 중지되고 그때는 진짜 기다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몇 분 뒤에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 있는 걸 또 보고, 근데 나와 있어도 아직 정말 무서워하는 그 표정이 계속. 가족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가볼 수 없는 자신이 한국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도움이 필요하다. 다 같이 도와줘야 된다. 영향력이 있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DM도 많이 보냈어요. 이역만리에서 피해를 알리는 동시에 닥치는 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튀르키예인들. 지금 가장 절실한 전문 구조대를 발빠르게 보낸 한국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전문 그 구조대원들이 한 155명이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원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형제의 국가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산조각이 난 인프라를 재건하기까지 앞으로 추위 속에서 버티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Diğer bir şeyde bu konuda çok profesyonel olan insanlar ve ekipler varsa Büyükelçiliğin de onayıyla bu ekipler Türkiye'ye Türk Hava Yolları tarafından çok hızlı bir şekilde iletilebilecek. 국민의 6분의 1이 지진 피해 영향권에 든 튀르키예. 주한 대사관은 구호 물품을 모아서 매일 고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여론이 확산하는 튀르키예에서 트위터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인터넷 모니터 업체 넷블록스는 현지 시간 8일 트위터를 통해 튀르키예 대부분의 통신과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트위터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도 튀르키예 내 트위터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AFP는 튀르키예 경찰이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SNS 이용자 18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정부의 구조 작업이 느리고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 경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오늘까지 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경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4명을 추리게 되는데요. 지지율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에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안철수, 김기현 후보가 선두를 다투고 있고 황교안, 윤상현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는 오차범위한 경합을 벌였는데요. 안 후보는 45.1%, 또 김 후보는 38.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같은 기간 조사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입니다. 여기에선 김기현 후보가 1위, 안철수 후보가 2위를 기록했고 천하람 후보가 9.4%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52.6%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9.3%에 그친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현재 6명인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앞서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내용의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는 판단으로 민주당은 향후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저녁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해 도피 생활을 도와온 혐의를 받는데 지난 7일 아침 국내로 강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박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도피 생활 동안 만나거나 연락한 인물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과 연동된 국가 장학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내년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해서 사실상 올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대중교통비도 가스요금도 금리도 모두 오르는 가운데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동아대가 고심 끝에 올해 3.95% 인상을 결정했고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8곳도 많게는 4% 넘게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4년제 대학 총장의 39%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재정난을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게 대학들 입장입니다. 굳건했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이 생기자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표현은 강경했지만 이후 발표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와 연동된 국가 장학금 2유형이 현재 교육부가 쥐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3,8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는 4% 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50억 원을 더 마련해 국가장학금 20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더 이상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당근이나 채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재정 지원 사업이나 쪽에 인센티브나 무슨 디스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연계할 생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더 오르면서 내년에는 5%대 등록금 인상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대학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묵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북 포항 두호동 영일대에서 술을 먹고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이 다치고 일대 상가 270여 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이 일부 상가 전력을 복구했지만 49곳은 한국전력이 변압기를 교체하는 새벽 6시까지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합정역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남성이 좌회전을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뉴스입니다. 백악관은 정찰 풍선을 통한 중국의 첩보 활동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5개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찰 풍선을 띄웠는지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동맹과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5개 대륙에 걸친 세계 여러 나라에 정찰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을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이 뭘 의미하는지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다며 동맹 파트너 국가에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not the only nation in the world that has been overflown by these balloons, and we're going to be sharing some of that context. 백악관은 중국이 그동안 정찰 풍선을 통한 첩보 활동을 계속 발전시키고 규모도 키워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북한에도 풍선을 보냈는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We're going to reserve those conversation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privately, and they can choose how they want to characterize it.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미 12개 이상 국가에서 중국 풍선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다며 주로 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찰 대상에는 일본과 타이완, 인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이 정찰 풍선 문제를 인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개인이 아니라 중국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찰 풍선 문제를 놓고 통화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를 열고 전쟁 준비태세 완비와 작전 전투훈련 확대 강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요청 논평에서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외교의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투기 지원 요구에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현지 시각 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영국 도시새 우크라이나 군 훈련 장소를 둘러본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선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전투기 제공은 대화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미 대선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 의원이 가짜 이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같은 당 초선 의원을 면전에서 꾸짖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롬니 의원이 어젯밤 의회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이 끝난 뒤 근처에 있던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에게 면박을 줬다고 보도했는데요. 롬니 의원은 산토스 의원에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국정연설에서는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명문대 학력과 월스트리트 근무 경력 등 모두 속이는 등 거짓 이력을 앞세워서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팝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잭슨이 노래한 주옥 같은 히트곡들의 저작권을 최대 1조 1천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현지 시간 8일 미국의 유력 연예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잭슨 사망 이후 그의 유산을 관리해온 법인인 마이클 잭슨 에스테이트가 음악 저작권 지분의 절반을 최대 9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에 매각하기 위해서 소니그룹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거래가 성사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음악 저작권 매각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뉴스였습니다. 조선 고종이 러시아 황제 대관식을 축하하며 보낸 외교 선물 중 일부가 127년 만에 러시아 크렘린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모스크바 크렘린 박물관 내 무기고 박물관에서 내일부터 한국과 모기고 마지막 황제 대관식 선물의 역사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고종이 1896년 니콜라이 2세 황제 대관식을 위해 보낸 선물 17점 중 5점이 공개되는데 조선 회화의 마지막 거장 장승업이 그린 고사 인물도 2점을 비롯해 흑칠나전 2층농 1점, 백동향로 2점입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일본인이 네이버의 번역 인공지능인 파파고를 활용해 번역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문학번역원이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수상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22년 한국문학번역상 웹툰 부문 신인상을 받은 일본 40대 마스세 유키코 씨가 번역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40대 일본인 여성 마스세 유키코 씨가 인기 웹툰을 파파고 이미지 번역 기능을 이용해 초벌 번역을 하고
추후 어색한 표현을 고치는 방법으로 신인 번역상을 탔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와 롭스 등 경쟁업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조사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올리브영 측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3월 중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말썽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지만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는 늦은 오후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도 수도권에는 1mm 안팎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남 북서 내륙과 강원 남부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에도 최고 4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2.5도, 대전은 영하 3.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큰 추위는 없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부산 11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까지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